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내일 새벽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실적보다 더 중요한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 좀 길게 봤을 때 이번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9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중장기적으로 과연 경기 사이클이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시야를 확장해서 AI 사이클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은 지금 솔직히 수급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현물을 좀 팔고 있어요. 선물로 땡기고 그 다음에 현물도 같이 매수를 하면 좋은데, 지금 8월 초 급락 이후에 외국인들은 현물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 그리고 파생 시장으로만 지금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사이클이 꺾일 수도 있는 그런 변곡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물을 더 사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지금 8월 초부터 엔비디아를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더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사라, 이렇게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얘네가 무슨 속내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반대편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준비된 호재가 만약에 다 나온다, 엔비디아 쪽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시장을 더 만족시켜 줄 만한 호재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대 재료를 활용해서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이거를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대가들 중에서 바닥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를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몇몇 있죠. 대표적으로 빌 에크먼이 있고, 그 다음에 드러켄 밀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드러켄 밀러는 지금 2분기 공개된 포지션을 보니까 사실상 빅테크는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완전히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놨거든요. 근데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방에 이게 포지션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빌 에크먼까지 엔비디아 포함해서 빅테크를 분할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기 사이클로 다시 확장을 해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챗GPT, 이 AI 모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논문이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7월 말에 네이처에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조회수는 거의 25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양도 점수에서는 2450점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재 챗GPT 기반의 이 AI 모델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로 좀 나온 상태인데, 이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필 이 논문이 왜 지금 시점에 나왔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실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생성형 AI 모델을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일단 등록을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학습된 데이터, 이거를 가지고 AI가 또 다시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되면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어느 단계에서 AI가 붕괴되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 결과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요 데이터를 학습한 AI에게 개를 그려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제 요런 데이터를 생산을 해냅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좀 많아졌죠. 맨 처음에 학습했던 그 데이터 중에서 요 데이터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당연히 이게 높은 확률로 개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골든 리트리버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요런 데이터를 생성을 해냈어요. 근데 요 과정을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B를 학습을 한 상태에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런 데이터를 또 만듭니다. 이번에는 다 골든 리트리버로 다 채워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해지긴 한데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요 데이터까지 학습한 AI에게 다시 개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 단계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요런 데이터를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AI 모델이 붕괴가 된 거죠. 이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텍스트 정보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결함이 지금 챗GPT 기반의 이 생성형 AI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논문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논문은 제가 하단에다가 원문을 좀 제가 주소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결국 이 저작권 이슈입니다. 지금 뭐 텍스트 정보, 그 다음에 그림, 그 밖에 여러 컨텐츠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생성형 AI들이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무분별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 모델을 만든 빅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가능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시키고 싶어 하지 지금 않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간 문제죠, 이거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생성형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되면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이제 다시 지워야 되거든요. 원작자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뭐 지울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로열티를 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로열티를 내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학습되어 있는지 이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를 아마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건 대단히 큰 악재가 되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 저작권법이 이제 그래서 있는 거죠. 그런데 AI는 상관없이 이거를 침해해도 된다? 이거 이제 웃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상의 문제이고 반드시 거론될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작권 정보를 다시 삭제할 경우 그 AI는 어떻게 태보할지 모른다라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이슈, 그리고 AI를 통해서 생성된 그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는 과정에서 AI가 붕괴되는 그런 이슈,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지금 챗GPT 기반 AI에 발생되고 있는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AI 사이클 중에서도 AI 하드웨어 사이클이잖아요. 지금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AI 하드웨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22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 사이클을 떠받치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메인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챗GPT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I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챗GPT 기반 이 AI 모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AI 하드웨어 사이클은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또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AI 하드웨어 사이클을 종료시킬 수 있는, 이건 이제 경기 사이클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AI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는 과정에서
AI가 붕괴되는 이 치명적인 오류,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해야 되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를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당연히 현재 이 자본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금융 세력들, 얘네들이 이 자료를 모르겠어요? 이미 유명한 네이처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신 이 재료들을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AI 하드웨어 사이클이 일단락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엔캐리 청산 이슈, 그 다음에 정보 부채 이슈, 이런 것들, 그 밖에 뭐 지정학적 이슈,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참고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마일드 리세션이 됐든 그냥 리세션이 됐든 금리가 최대로 내려가는 구간이 바닥이잖아요. 금리가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뒷받침될 겁니다. 그러면서 AI 발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AI 사이클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의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 반드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공유를 해드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봤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용지표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